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후쿠오카 마사노부, 집 한오라기의 혁명. 인간에게 처음부터 목적 따위는 없었네. 존재하지도 않는 목표를 붙잡고 고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네. 상대도 없는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만의 것이 아닌 진짜 목표는 전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밖으로, 전방으로 목표를 찾으러 나다닐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인간이 생각하고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목표 따위는 없다네.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지. 하늘은 텅 빈 것이고 목표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냐고.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의 근심은 시작된다네. 인생은 그냥 그대로 즐거웠던 것인데 인간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고통의 세계를 만들고 그 고통의 세계를 탈출하고자 고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세. 2008년 8월 16일 일본 자연농법의 효시이자 사막의 녹지화 운동에 헌신했던 후쿠오카 마사노부가 95살의 일기로 눈을 감는다. 많은 일본인들은 국내에서는 기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가 자연농법의 효시를 연 실천가로서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다. 사무농법이라고도 불리는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자연농법은 땅을 갈지 않는 무경운, 비료를 뿌리지 않는 무비료, 농약을 쓰지 않는 무농약, 제초를 하지 않는 무제초 농업 방식을 가리킨다. 후쿠오카는 자연에 순응하며 무위의 철학으로 이루어낸 그의 농법을 즉 집 한오라기의 혁명에서 소개했고 이는 29개국에서 번역될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농학교를 졸업하고 요코하마에 있는 세관의 식물검사과에 근무하던 젊은 시절의 후쿠오카는 어느 날 인간의 지식과 과학적 정신이 모두 허상임을 깨달았다. 인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물질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 어떤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익하며 쓸데없고 헛된 것이다. 불현듯 자신에게 찾아온 자각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 거듭 생각해 봐도 그는 그것을 부정할 증거를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하기로 결심하고 25살의 고향인 에힘의 현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농부는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고 말하면서부터 바빠지게 된다. 근대 과학농법은 온갖 농업기술을 망라하고 있지만 실상은 농사를 쉴 틈 없이 바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후쿠오카 마사노부는 이야기한다. 그는 무엇을 해야 좋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좋을까, 저렇게 하지 않아도 좋을까만을 연구했다.
그는 불필요한 농업 기술을 하나씩 버리면서 정말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찾다가 일체의 모든 것이 불필요하다는 무위의 농법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인간의 지식과 간섭을 거부하는 자연 농법의 가능성에 대해 단 한순간도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사실 이것은 보통의 농업 기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농법은 과학기술의 농법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지혜의 과학적 지식을 송두리째 내버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에게 유용하다고 여기는 농기구나 비료와 농약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재배 방법이므로 이것은 인지나 인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기구나 농약, 비료 등이 없어도 그것과 동일한 수량 또는 그 이상의 쌀과 보리를 수확한 실천 사례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의 눈앞에 확실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농기계를 들여와 비료를 뿌리고 제초를 하며 농약을 치는 것만이 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후쿠오카 마사노부는 자연농법을 통해 과학적 농법으로 기른 것보다 더 훌륭한 작물을 거두어들임으로써 이러한 통념을 뒤집어 엎었다. 그는 땅을 갈지 않고 농약도 비료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쌀과 보리를 재배했다. 심지어는 모내기마저도 필요 없었다. 벼를 베기 전에 벼 이삭 위로 보리 씨앗을 뿌리고 타작하고 난 볏짚을 보리 씨앗을 뿌린 위에다 흩뿌리면 되었다. 벼농사도 마찬가지였다. 보리를 베기 전에 벽씨를 뿌리고 나중에 베어낸 보리집을 뿌려주는 것이다. 모내기를 하지 않고 땅 위에 직접 벽씨를 뿌려 기른 뒤 수확하기 전에 보리 씨앗을 뿌려 쌀과 보리를 연이어 재배하는 그의 방식은 끊임없는 계량을 거듭했다. 농부는 거의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사가 만사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농부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자연이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해치지 않는 것이었다. 마사노부는 땅은 저절로 비옥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법을 쓰더라도 생산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두더지와 지렁이, 작물의 뿌리가 하는 밭갈이는 자연의 경운기 역할을 한다. 자연농법에는 잡초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은 어떠한 풀도 잡초라고 이름 짓거나 뽑아 없애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풀들은 작물들과 함께 살면서 도움을 준다. 그는 논 사이사이에 클로버를 심어 놓았다. 한 종류의 풀이 흙을 전부 차지하는 것은 병충해가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잡초는 거미나 청개구리 같은 천적을 만들어주며 탁월한 거름이 된다. 벼를 벤 다음 날
아침에 가보면 비단실을 펼쳐 놓은 것처럼 거미집이 논바닥 전면에 덮여 있습니다. 하룻밤새의 일입니다. 거미줄은 아침 이슬을 받으며 반짝반짝 빛나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전경입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분들이 제 논을 보고 마치 비단 그물을 펼쳐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뭘까? 안개 그물을 쳐놓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뭘까? 라며 와보는 일도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40-50cm에서 몇 미터나 되는 비단실이 바람에 날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인가 하여 잘 보면 거미집에 거미줄이 끈겨 날리는 것으로 거기에는 대여섯 마리의 거미가 매달려 있습니다. 마치 소울씨나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리며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거미줄을 비행기 대신으로 거기에 매달려 거미 새끼들이 멀리까지 비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 전경은 참으로 놀라워 자연의 위대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궁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아궁이제를 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순간에 전멸해 버리더군요. 거미줄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2, 3일 뒤에 가보니 거미가 더 이상 보이지 않더군요. 전혀 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아궁이제조차도 그것도 얼마 안 되는 양을 뿌렸을 뿐인데 몇만 마리 거미를 죽이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들은 자연농법을 받아들이길 주저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패배주의이며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선입견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연농법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농업 방식이라는 것을 평균 이상의 수확률로서 증명해 보였다. 저는 과학을 부정합니다만 과학의 비판을 견딜 수 있는 농법, 과학을 지도하는 자연농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따라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인위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정원사가 손을 댄 나무는 그 다음 해에 다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말라 죽어버린다. 이것은 방임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스스로 자란 나무는 손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잘 자란다. 저절로 자라는 나무는 가지가 엉키는 법이 없으며 태양은 모든 잎을 비추고 열매도 해를 거르지 않고 잘 열리게 되어 있다. 스스로 지붕의 기와를 깨놓고는 비가 샌다. 천정이 썩었다고 당황하며 황급히 고치고 나서 기뻐하는 것처럼 인간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왔다. 하천 건너편 언덕 위 귤산에는 세체의 오두막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도회지로부터 탈출해온 청년들이 모여서 원시 생활을 합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습니다. 계곡물을 퍼올리고 양초 아래서 현미, 채식의 일의일완, 한 벌의 옷과
한 벌의 그릇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와서 며칠이고 머물다가 아무 때나 자유롭게 떠나갑니다. 대체로 자연의 품에서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젊은이가 많지만 농민 지원자, 히피, 여기저기 다니는 철새 여행자, 학생, 학자, 프랑스인 순례자, 현미식의 미국인 등 천차만별입니다. 제 역할은 산기슭의 차 심부름꾼이 되는 것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차를 내고 논밭일을 도움받아가면서 세상 이야기를 즐기는 것뿐입니다.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연농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누워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왔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침 일찍부터 물을 길어 올리고 뗄나무를 자르고 진흙투성이가 되는 농사일을 보고는 일찌감치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의 농장을 찾았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히지 않고 무엇을 하러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지만 그는 차츰 그가 세습 승려의 자식이며 죽은 사람에게 경을 읽어주는 일이 바보짓같이 여겨져 농부가 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후쿠오카에게 물었다. 석가는 색 즉 시공, 공 중 시색, 즉 정신과 물질은 하나이며 일체가 공이다. 인간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다. 생도 없고 사도 없다. 늙음도 없고 병듦도 없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라고 단언하고 있는데 제게는 이것이 완전히 자포자기의 말로 들립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말을 실업가나 벼락부자가 들으면 배꼽을 쥘 일입니다. 병이 없다면 의사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석가는 나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이 말의 후쿠오카는 바로 어제 별을 베면서 든 생각이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벼는 봄에 씨앗을 뿌리면 생명의 싹을 냈다가 가을에 베어지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년, 후년 이렇게 되풀이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인간은 생을 기뻐하고 죽음을 슬퍼하지만 풀씨는 봄에 흙 속에서 죽으며 싹을 틔우고 가을에는 풀잎이나 줄기 따위는 말라 죽어가더라도 작은 씨앗 속에는 생명의 기쁨이 가득 잠재되어 있지 않은가. 생명의 기쁨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일세. 죽음이란 매 순간의 일시적인 외부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말일세. 인간의 육체 속에서도 벼나 보리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 하루하루 머리털이 자라고
손톱 발톱이 자라고 수만 개의 세포가 죽고 다시 태어나며 한 달 전의 피는 지금의 내 피가 아닐세. 우리의 세포 하나가 어느 사이엔가 자식이나 손자의 몸속에 증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죽고 있고 또한 날마다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간은 생과 사로 고통받지만 자연은 생과 사로 기뻐한다. 후쿠오카는 지나가 버린 과거나 사후의 문제에 매달려 오늘 이 자리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멍하니 생을 흘려보내지 말라고 청년에게 귀띔했다. 그는 이처럼 별을 베면서도 자연으로부터 생의 지혜를 발견했다. 그는 농사가 단순히 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 완성을 위한 방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무엇인가를 획득함으로써 기쁨이나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말이다. 인류의 미래는 무엇인가를 이룩하는 것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은 더욱 황폐해가고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심은 불안에 떨며 정신분열의 위기에 서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해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구제의 길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이라도 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발달보다 수축, 팽창보다 응결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과학 만능, 경제 우선의 시대는 가고 과학의 환상을 타파하는 철학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보여준 그의 사상과 삶은 자기 파괴적인 현대 문명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는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그를 현대의 노자라고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였고 인도, 미국, 필리핀, 캐나다,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나라가 그를 초청했다. 죽는 날까지 그의 농원에는 그의 삶의 양식에 공감하는 젊은이들이 자연농법과 철학을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다. 이 집은 지극히 가볍고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집 한 오라기로도 인간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지혜를 버림으로써 시작된다. 마사노부의 자연농법은 인간의 어설픈 지식이 초래한 파괴로부터 자연을 회복시키고 신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는 말했다. 한 농부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신에게 가깝게 가고자 그동안 헛된 꿈을 꾸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삶과 자연농법 정신은 오늘날 현대 문명이 껴안고 있는 문제들의 중요한 시사점들을 던져준다. 버리고 떠나기에서 법정 스님은 현대의 농사를 이렇게 질책한다. 두메 산골의 밭에는 약초인 당귀가 꽃을 피우고 요즘 한창 감자를 캐고 있다. 어디를 가나 일손이 달려서인지 혹은 경제적인 타산에서인지 감자를 캐기 전에 제초제를 미리 뿌려 줄기를 말려버린다. 월남전에서 무성한 정글을 황폐하게 만든 그 고엽제. 그때의 피해로 지금까지도 상처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독한 약을 농경지에 마구 뿌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화학 비료의 남용으로 가뜩이나 산성화되어가는 이 땅의 농토가 제초제를 함부로 사용하는 데서 받는 피해는 막심하다. 토양에 필요한 미생물이 사라져 갈 것이다. 또한 농작물 자체에도 그 독성이 침투되어 결과적으로 그런 농작물을 먹는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것이다. 자연의 질서와 생명의 신비를 등지고 우선 눈앞의 이윤에만 매달린 반자연적인 오늘의 영농 방법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자연농법의 효시 후쿠오카 마사노부가 쓴 자연농법 집 한오라기의 혁명은 1975년 가시와 기샤에서 편했으며 1983년 재발행되었고 1996년 6월 한살림에서 최성현의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역자 최성현 역시 1980년대 중반에 집 한오라기의 혁명을 읽고 그의 무의 철학과 자연농법에 감동해 직장을 버리고 농부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충북 제천의 산속에 살면서 자연농법을 실천해 오고 있다. 함께 읽을 만한 책으로는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생명의 농법, 최성현의 산에서 살다 등이 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후쿠오카 마사노부 집 한오라기의 혁명. 인간에게 처음부터 목적 따위는 없었네. 존재하지도 않는 목표를 붙잡고 고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네. 상대도 없는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만의 것이 아닌 진짜 목표는 전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밖으로, 전방으로 목표를 찾으러 나다닐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인간이 생각하고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목표 따위는 없다네.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지. 하늘은 텅 빈 것이고 목표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냐고.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의 근심은 시작된다네. 인생은 그냥 그대로 즐거웠던 것인데 인간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고통의 세계를 만들고 그 고통의 세계를 탈출하고자 고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세. 2008년 8월 16일 일본 자연농법의 효시이자 사막의 녹지화 운동에 헌신했던 후쿠오카 마사노부가 95살의 일기로 눈을 감는다. 많은 일본인들은 국내에서는 기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가 자연농법의 효시를 연 실천가로서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다. 사무농법이라고도 불리는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자연농법은 땅을 갈지 않는 무경운, 비료를 뿌리지 않는 무비료, 농약을 쓰지 않는 무농약, 제초를 하지 않는 무제초 농업 방식을 가리킨다. 후쿠오카는 자연에 순응하며 무위의 철학으로 이루어낸 그의 농법을 즉 집 한오라기의 혁명에서 소개했고 이는 29개국에서 번역될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농학교를 졸업하고 요코하마에 있는 세관의 식물검사과에 근무하던 젊은 시절의 후쿠오카는 어느 날 인간의 지식과 과학적 정신이 모두 허상임을 깨달았다. 인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물질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 어떤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익하며 쓸데없고 헛된 것이다. 불현듯 자신에게 찾아온 자각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 거듭 생각해 봐도 그는 그것을 부정할 증거를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하기로 결심하고 25살의 고향인 에힘의 현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농부는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고 말하면서부터 바빠지게 된다. 근대 과학농법은 온갖 농업기술을 망라하고 있지만 실상은 농사를 쉴 틈 없이 바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후쿠오카 마사노부는 이야기한다. 그는 무엇을 해야 좋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좋을까, 저렇게 하지 않아도 좋을까만을 연구했다. 그는 불필요한 농업 기술을 하나씩 버리면서 정말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찾다가 일체의 모든 것이 불필요하다는 무위의 농법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인간의 지식과 간섭을 거부하는 자연농법의 가능성에 대해 단 한순간도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사실 이것은 보통의 농업기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농법은 과학기술의 농법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지혜의 과학적 지식을 송두리째 내버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에게 유용하다고 여기는 농기구나 비료와 농약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재배 방법이므로 이것은 인지나 인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기구나 농약, 비료 등이 없어도 그것과 동일한 수량 또는 그 이상의 쌀과 보리를 수확
묵묵한 실천 사례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의 눈앞에 확실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농기계를 들여와 비료를 뿌리고 제초를 하며 농약을 치는 것만이 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후쿠오카 마사노부는 자연농법을 통해 과학적 농법으로 기른 것보다 더 훌륭한 작물을 거두어들임으로써 이러한 통념을 뒤집어 엎었다. 그는 땅을 갈지 않고 농약도 비료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쌀과 보리를 재배했다. 심지어는 모내기마저도 필요 없었다. 벼를 베기 전에 벼 이삭 위로 보리 씨앗을 뿌리고 타작하고 난 볏짚을 보리 씨앗을 뿌린 위에다 흩뿌리면 되었다. 벼농사도 마찬가지였다. 보리를 베기 전에 벽씨를 뿌리고 나중에 베어낸 보리집을 뿌려주는 것이다. 모내기를 하지 않고 땅 위에 직접 벽씨를 뿌려 기른 뒤 수확하기 전에 보리 씨앗을 뿌려 쌀과 보리를 연이어 재배하는 그의 방식은 끊임없는 계량을 거듭했다. 농부는 거의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사가 만사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농부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자연이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해치지 않는 것이었다. 마사노부는 땅은 저절로 비옥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법을 쓰더라도 생산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두더지와 지렁이, 작물의 뿌리가 하는 밭갈이는 자연의 경운기 역할을 한다. 자연농법에는 잡초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은 어떠한 풀도 잡초라고 이름 짓거나 뽑아 없애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풀들은 작물들과 함께 살면서 도움을 준다. 그는 논 사이사이에 클로버를 심어 놓았다. 한 종류의 풀이 흙을 전부 차지하는 것은 병충해가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잡초는 거미나 청개구리 같은 천적을 만들어주며 탁월한 거름이 된다. 벼를 벤 다음 날 아침에 가보면 비단실을 펼쳐 놓은 것처럼 거미집이 논바닥 전면에 덮여 있습니다. 하룻밤새의 일입니다. 거미줄은 아침 이슬을 받으며 반짝반짝 빛나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전경입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분들이 제 논을 보고 마치 비단 그물을 펼쳐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뭘까? 안개 그물을 쳐놓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뭘까? 라며 와보는 일도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40-50cm에서 몇 미터나 되는 비단실이 바람에 날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인가 하여 잘 보면 거미집에 거미줄이 끈겨 날리는 것으로 거기에는 대여섯 마리의 거미가 매달려 있습니다. 마치 소울씨나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리며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거미줄을 비행기 대신으로 거기에 매달려
거미 새끼들이 멀리까지 비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 전경은 참으로 놀라워 자연의 위대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궁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아궁이제를 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순간에 전멸해 버리더군요. 거미줄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2, 3일 뒤에 가보니 거미가 더 이상 보이지 않더군요. 전혀 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아궁이제조차도 그것도 얼마 안 되는 양을 뿌렸을 뿐인데 몇만 마리 거미를 죽이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들은 자연농법을 받아들이길 주저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패배주의이며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선입견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연농법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농업 방식이라는 것을 평균 이상의 수확률로서 증명해 보였다. 저는 과학을 부정합니다만 과학의 비판을 견딜 수 있는 농법, 과학을 지도하는 자연농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따라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인위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정원사가 손을 댄 나무는 그 다음 해에 다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말라 죽어버린다. 이것은 방임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스스로 자란 나무는 손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잘 자란다. 저절로 자라는 나무는 가지가 엉키는 법이 없으며 태양은 모든 잎을 비추고 열매도 해를 거르지 않고 잘 열리게 되어 있다. 스스로 지붕의 기와를 깨놓고는 비가 샌다. 천정이 썩었다고 당황하며 황급히 고치고 나서 기뻐하는 것처럼 인간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왔다. 하천 건너편 언덕 위 귤산에는 세체의 오두막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도회지로부터 탈출해온 청년들이 모여서 원시 생활을 합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습니다. 계곡물을 퍼올리고 양초 아래서 현미, 채식의 일의일완, 한 벌의 옷과 한 벌의 그릇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와서 며칠이고 머물다가 아무 때나 자유롭게 떠나갑니다. 대체로 자연의 품에서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젊은이가 많지만 농민 지원자, 히피, 여기저기 다니는 철새 여행자, 학생, 학자, 프랑스인 순례자, 현미식의 미국인 등 천차만별입니다. 제 역할은 산기슭의 차 심부름꾼이 되는 것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차를 내고 논밭일을 도움받아가면서 세상 이야기를 즐기는 것뿐입니다.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연농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누워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왔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침 일찍부터 물을 길어 올리고 뗄나무를 자르고 진흙투성이가 되는 농사일을 보고는 일찌감치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의 농장을 찾았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히지 않고 무엇을 하러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지만 그는 차츰 그가 세습 승려의 자식이며 죽은 사람에게 경을 읽어주는 일이 바보짓같이 여겨져 농부가 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후쿠오카에게 물었다. 석가는 색 즉 시공, 공 중 시색, 즉 정신과 물질은 하나이며 일체가 공이다. 인간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다. 생도 없고 사도 없다. 늙음도 없고 병듦도 없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라고 단언하고 있는데 제게는 이것이 완전히 자포자기의 말로 들립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말을 실업가나 벼락부자가 들으면 배꼽을 쥘 일입니다. 병이 없다면 의사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석가는 나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이 말의 후쿠오카는 바로 어제 별을 베면서 든 생각이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벼는 봄에 씨앗을 뿌리면 생명의 싹을 냈다가 가을에 베어지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년, 후년 이렇게 되풀이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인간은 생을 기뻐하고 죽음을 슬퍼하지만 풀씨는 봄에 흙 속에서 죽으며 싹을 틔우고 가을에는 풀잎이나 줄기 따위는 말라 죽어가더라도 작은 씨앗 속에는 생명의 기쁨이 가득 잠재되어 있지 않은가. 생명의 기쁨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일세. 죽음이란 매 순간의 일시적인 외부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말일세. 인간의 육체 속에서도 벼나 보리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 하루하루 머리털이 자라고 손톱 발톱이 자라고 수만 개의 세포가 죽고 다시 태어나며 한 달 전의 피는 지금의 내 피가 아닐세. 우리의 세포 하나가 어느 사이엔가 자식이나 손자의 몸속에 증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죽고 있고 또한 날마다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간은 생과 사로 고통받지만 자연은 생과 사로 기뻐한다. 후쿠오카는 지나가 버린 과거나 사후의 문제에 매달려 오늘 이 자리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멍하니 생을 흘려보내지 말라고 청년에게 귀띔했다. 그는 이처럼 별을 베면서도 자연으로부터 생의 지혜를 발견했다. 그는 농사가 단순히 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 완성을 위한 방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무엇인가를 획득함으로써 기쁨이나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말이다. 인류의 미래는 무엇인가를 이룩하는 것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은 더욱 황폐해가고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심은 불안에 떨며 정신분열의 위기에 서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해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구제의 길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이라도 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발달보다 수축, 팽창보다 응결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과학 만능, 경제 우선의 시대는 가고 과학의 환상을 타파하는 철학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보여준 그의 사상과 삶은 자기 파괴적인 현대 문명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는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그를 현대의 노자라고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였고 인도, 미국, 필리핀, 캐나다,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나라가 그를 초청했다. 죽는 날까지 그의 농원에는 그의 삶의 양식에 공감하는 젊은이들이 자연농법과 철학을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다. 이 집은 지극히 가볍고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집 한 오라기로도 인간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지혜를 버림으로써 시작된다. 마사노부의 자연농법은 인간의 어설픈 지식이 초래한 파괴로부터 자연을 회복시키고 신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는 말했다. 한 농부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신에게 가깝게 가고자 그동안 헛된 꿈을 꾸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삶과 자연농법 정신은 오늘날 현대 문명이 껴안고 있는 문제들의 중요한 시사점들을 던져준다. 버리고 떠나기에서 법정 스님은 현대의 농사를 이렇게 질책한다. 두메 산골의 밭에는 약초인 당귀가 꽃을 피우고 요즘 한창 감자를 캐고 있다. 어디를 가나 일손이 달려서인지 혹은 경제적인 타산에서인지 감자를 캐기 전에 제초제를 미리 뿌려 줄기를 말려버린다. 월남전에서 무성한 정글을 황폐하게 만든 그 고엽제. 그때의 피해로 지금까지도 상처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독한 약을 농경지에 마구 뿌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화학 비료의 남용으로 가뜩이나 산성화되어가는 이 땅의 농토가
제초제를 함부로 사용하는 데서 받는 피해는 막심하다. 토양에 필요한 미생물이 사라져 갈 것이다. 또한 농작물 자체에도 그 독성이 침투되어 결과적으로 그런 농작물을 먹는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것이다. 자연의 질서와 생명의 신비를 등지고 우선 눈앞의 이윤에만 매달린 반자연적인 오늘의 영농 방법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자연농법의 효시 후쿠오카 마사노부가 쓴 자연농법 집 한오라기의 혁명은 1975년 가시와 기샤에서 편했으며 1983년 재발행되었고 1996년 6월 한살림에서 최성현의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역자 최성현 역시 1980년대 중반에 집 한오라기의 혁명을 읽고 그의 무의 철학과 자연 농법에 감동해 직장을 버리고 농부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충북 제천의 산속에 살면서 자연 농법을 실천해 오고 있다. 함께 읽을 만한 책으로는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생명의 농법, 최성현의 산에서 살다 등이 있다.